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흑삼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광고에 비싼 값에 팔아치운 일명 떴다방 업주 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무려 170여 명의 노인이 피해를 봤습니다. 건물 바닥에 주로 5,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여성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창고에는 판매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흑삼이 상자채에 쌓여 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47살 송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순천과 청주에 속칭 떴다방을 차려 여성들을 모은 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흑삼을 특효약으로 광고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통에 63만 원을 주고 사들인 흑삼을 구입가의 2.5배가 넘는 157만 원을 받고 팔아치웠습니다. 만병통치약이란 설명에 속아 넘어간 노인은 무려 172명, 판매액은 2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논문이라든지 인터넷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좋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들은 설명회에 참석하면 생필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상품권을 준다며 주부와 노인들을 유인했습니다. 노인들이 흑삼을 구입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가루로 만들어주는 불법 가공 혐의도 받고 있는데 흑삼을 복용한 일부 피해자들은 복통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막 사라고 막 강제로 갖고 가고 할머니들 가난번 막 울상이고 배도 아픈 거 머리도 아픈 거 없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피의자들은 판매장을 찾은 노인들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고객 명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팀별로 노인들을 약 50명씩 관리하면서 팀별로 실적 경쟁을 유도해서 흑삼을 판매해 왔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떴다방에서 일했던 팀장 8명도 소환 조사해 공모 또는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사업비 6조 원 규모의 여수 묘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공청회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묘도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묘도 항만에너지허브가 오늘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6조 1,511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재개발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진행됩니다. 광양시가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자문단은 산업과 문화, 건설 등 5개 분야에서 100명 규모의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정책 자문위원은 현재 광양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서 선발됩니다. 광양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약속한 여수 프로젝트가 무관심 속에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근히 이어지는 국제협력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엑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겠다는 여수 프로젝트를 국제사회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현대차가 사실상 참여를 거부하면서 여수 프로젝트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00억 원, 올해는 15억 원을 투입했지만 1,000억 원 규모를 정부 예산만으로 계속 지원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유례가 없다는 이유로 여수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정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2, 3년 안에 관련 예산이 10억 원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여수 프로젝트를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공적개발 원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DA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 2가지 방안 등을 검토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선 여수 프로젝트가 개발 원조 사업에 포함될 경우 벌써부터 그 명맥이 끊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세계박람회 열기 속에 시작된 여수의 이름을 건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싸늘한 무관심 속에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시가 공공비축미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22개 수매장에서 2015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2,100여 가마가 줄어든 3만 1,000여 가마로 매입 때 우선 지급금을 지급한 뒤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이 이뤄집니다. 올해 여수 지역 벼 생산량은 전체 재배 면적 2,100헥타르에서 40kg 37만 가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등산로 일부 구간에 대해 입산 통제를 실시합니다. 입산 통제 구역은 숭주읍 죽항리 등 18곳 7,684헥타르며 등산로 폐쇄 구간은 승주읍 서평에서 봉덕 구간 등 15개 노선 51.7km입니다. 허가 없이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화, 발화물질을 갖고 있을 경우에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국의 3대 음악가 광주 출신 정율성 선생의 생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율성 선생의 외동딸이 이제 협력할 때라고 말하면서 지자체 사이에도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두 개의 정율성 생가. 불로동이 맞다 양림동이 맞다를 두고 지난 10여 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이 출생지 확인 소송까지 냈지만 그마저 각하 판결이 나며 출구 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송 당사자인 정율성 선생의 외동딸이 모두 힘을 합칠 때라고 말하고 나서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参与的团体比较多，所以呢力量不够集中，就是等于是各做各的这样子，这样的话力量就分散，所以这些资源，所以如果都能够整合起来，集中起来，大家集中来做。 현재 광주시는 정율성 음악제를, 남구는 정율성 동료제와 거리 조성을, 동구는 생가만 보존해 놓는 등 사업이 제각기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사셨던 곳이나 태어났던 곳이나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관광 벨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들도 정율성을 테마로 하는 실질적인 여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치단체 간에 협력해서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대립을 넘어 상생하자는 데 지자체들이 공감하면서 출생지로 추정되는 광주 동구와 남구, 성장지인 화순까지를 잇는 관광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목포 제주 항로의 여객선이 주 야간 연중 무휴로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물 수송과 지역 관광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항에 신규 취항하는 산타루치노호입니다. 축구장 2개 면적에 길이 189m, 너비 27m, 24,000톤급 카페리 크루즈선입니다. 한 번에 승객 1,425명과 승용차 500대를 실을 수 있고 제주항까지는 4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선사 측은 산타루치노호의 취향에 맞춰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을 야간 운항으로 돌려 24시간 목포 제주 항로를 운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제주 간 무방 여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다양한 제주 관광 상품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시 30분에 출항을 해서 제주도에는 새벽에 도착하면 골프 치시는 분이란가 그렇지 않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당일 코스로도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대형 크루즈 선박이 운항하면서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적체 현상이 지속되던 제주 화물 운송난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1회 왕복하던 그 선박이 앞으로 2회 왕복을 이루게 됨으로써 타 항과의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남에서 제주를 잇는 여객선은 5개 항로에 8척에 달합니다. 산타루치노호의 취향으로 목포항은 제주까지 다양한 시간대의 항로를 갖춘 관광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여수 갑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며 5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이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난무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명확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결심함에 따라 현재 제주대 김경호 교수와
여수환경운동연합 김점유 자문위원, 이용주 변호사 등 4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여수갑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 군부대의 생활관 신축 문제와 관련해 추가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김성곤, 주승용 의원실에 각각 공문을 보내 31사단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관 신축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대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용 6억 2천만 원을 국비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